그 대표님은 아시다시피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북극 관련 뭐 쇄빙선 이렇게 또 LNG선 많이 또 만드셨습니다. 최근에 그 북극 관련 어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외국 정부에서 관심이 많고 또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쇄빙이라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권혜익 대표님을 모시고 그 북극과 쇄빙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제 내용을 좀 공유를 먼저 하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화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우조선 기술본부장까지 하면서 어쨌든 세상에 없던 배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쉐빙 LNG선을 인도하고 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배 자체가 그 기본 LNG선이 뭐 척당 2억 불 밑에 떨어질 때 이 배는 3억 1,5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15척을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단일 계약으로 세상 최대였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저희는 그 러시아에서 그 야말반도의 LNG를 더 이상 파이프라인이 아닌 액화시켜서 배로 수주를 해보자는 발상을 가질 때부터 저희는 먼저 선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세계 최강의 그 가장 강력한 쇄빙선도 보면 배 길이가 뭐 160m도 안 되고 폭이 30m 정도인데 이 배는 배가 길이가 300m에 폭이 50m입니다. 그래서 최강 그 쇄빙선보다도 4배 이상 큰 그런 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제법 되었지만 그 당시 이제 이 배를 건조하고 상당히 많은 컨퍼런스라든지 그다음에 KMI에서 개최하는 하계 그 아크틱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강의한 자료를 많이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상당히 그 눈으로 보시는 게 영상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가라앉고 나면 아마 북극이 또 다른 이슈로 또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하는 것 같고요. 현재 뭐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린랜드, 북극 대륙풍 등등.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벽 선박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북극 항로 및 지정학적 그 내용들은 지난번 최수원 박사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제 강의는 선박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쉐빙선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얼음을 깨는 목적입니다. 특히 북극에는 저 1년빙부터 단연빙까지 상당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1년빙이 한 1.5m에서 1.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얼음 깨기 위한 건데 우리 국가에서도 이 쉐빙 연구선을 만들었는데 아라우나라고 이게 얼음 두께 깨는 그 능력이 1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얼음 북극에 연안 따라 가는 거는 이 겨울 되면 들어갈 수 없고 아마 봄 가을 정도 다닌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요 아라우나는 남극 갔다가 남극에서 또 그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는 방법은 옛날을 보면 옛날 그 쉐빙선은 그 노르웨이가 오신 프람이라고 옛날 쉐빙선인데 목성 구조의 철판을 덧댔습니다. 그건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얼음이 약 올라와서 깨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혀 그거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추진력만 가지고 얼음을 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쉐빙선의 크기를 보면요. 저희가 아라온이 100, 대표님, 저 PPT가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넘어갔는데. 보이는 화면에는 PPT가 맨 첫 장만 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네, 예, 보입니다. 보이는데요. 전체 화면 바뀌었습니다. 보기를 했더니 안 넘어가는 모양이네요.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넘어갑니까?
안 보여요. 뭐, 화면 보기를 끄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예, 상태에서 화면 예, 넘기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보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아라우네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라우너가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은 제2 아라운 100일이 좀 커졌고 사람도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의 자체가 이제 얼음 깨는 게 1.5m 그러면 저럼 겨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그 밑 중간에 보시면 러시아 쉐빙선 그 빅토리 50이라는 승리 50주년 기념원은 현재 원자력 추진을 해서 하여튼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이 배도 배 길이가 한 160m, 159.6m하고 폭이 30m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요 쉐빙 선박은 실은 이거보다 4배가량 큰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북극의 자원 환경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북극 자원 중에서 한 61개의 그 천연 자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43개가 한 80% 가까이가 거의 그 러시아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35개는 여기 그 웨스트 사이베리안 베이징 그래가지고 이쪽 야말 번더 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현재 우크라이나 통하고 그 러시아 가스가 파이프라인 통해서 유럽 가던 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통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파이프라인 쓸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도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요 야말부터 해서 북극 항로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하고 사이가 좀 좋아지면 또다시 삼성중공업에서 원래 요배 대우가 일라스틱 만들고 추가로 일다스틱을 러시아 측에서도 존소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생수만 풀리면 다시 재개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뭐 캐나다도 북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북쪽도 있지만 그린란드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가 80% 이상이 얼음에 덮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동쪽과 서쪽에 가스전부터 광산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게 아닐까 보시면 그린란드가 면적 자체는 216만 그 제곱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10배, 남한의 한 21배가 됩니다. 그 지금 인구가 한 5만 6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하여튼 천연자원 특히 그리고 히토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있는데 아마 그린란드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지금 해수면이 뭐 몇 미터 올라간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요 가운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알래스카 가스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저 알래스카 북쪽에 그 맨 오른쪽 하단에 그림 보시면 알래스카 LNG 사업관 위치가 프루드베이입니다. 여기서부터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새로이 깔아서 여기 그 케나이 반도에 있는 이쪽으로 옮기겠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럼으로써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 알래스카만 북쪽에 있는 그 LNG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와서 액화시키면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휴스톤의 사빈 패스라든지 이쪽에서 LNG를 만들어서 파나마를 통과하면 3주가 걸리고 우리 카타르에서 가져와도 2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운임비가 저렴할 할 수도 있고 배 척수도 많이 줄어들겠죠. 대신 이제 이걸 하는데 어려움이 뒷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곧 아마 3월 말 4월 초에 그 알래스카 주지사 오는데 요 프로젝트를 들고 왔는데 뭐 투자를 좀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할 예정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44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관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 한 십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도 엑슨 모빌부터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회사들이 일단 발을 빼버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알래스카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 자꾸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불안하면서 기존의 이 파이프라인이 지나간 스포트 하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집안 침하 상하고 붕괴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하더라도 그런 붕괴 위험이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원주민이라든지 환경론자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13일 트럼프가 푸시하더라도 허가를 내더라도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면도 뭐 우리로서는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됨으로써 저희가 가스공사가 LNG를 사오는데 어차피 미국이나 카타르보다도 짧기 때문에 그 단가가 좀 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그 야말 LNG를 보면 야말 LNG가 겨울에 영하 50도인데 카타르는 영상 50도입니다. 두 지역의 온도 차마에도 거의 100도가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하는 단가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알래스카 주정부 사람들하고 기자들을 만났을 때 야 너희도 그러지 말고 이 그림처럼 좀 이렇게 키워보자. 그래서 키우면 여기에 그 프루드베이에서 직접 LNG를 만들어서 야말처럼 한국으로 와버리면 이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면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알래스카 요 케나이 반도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일주일 걸리지만 여기는 10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마 그쪽에서도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어떤 형태 파이프라인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게 LNG 터미널만 북쪽에 만들어서 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파이프라인 깔면 우리한테 큰 이득이 없습니다. 물론 파이프 만드는 그 포스코라든지 좀 나을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 거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또 철강에다 25센트 타리프를 해버리면 그런 상태인데 LNG 그 액화 LNG로 가게 되면 셰뱅 LNG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뭐 제일 유리한 위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조선하는 입장으로서는 저는 셰빙 LNG선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계 이제 셰빙선인데요. 이 셰빙선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40여 척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러시아 그 다수의 셰빙선들은 이 배들이 결국 핀란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이 핀란드가 2차 대전 때 그 괜히 그 러시아하고 척을 주는 바람에 전쟁 배상금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셰빙선을 러시아한테 그 배상금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아라온이 있고 아라온 제2호가 있고요. 셰빙 화물선으로서는 저희가 대우조선 해양에서 15척을 수주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그 이전에 삼성중공업에서도 셰빙 유조선을 만들어서 2007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러시아 시점에서도 존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새로운 그 셰빙 LNG선 하다가 생초 때문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셰빙 해무선 그리고 일반 상선이 이제 여름에 지나가는데 그것도 아이스 클래스가 그 내빙 구조, 셰빙이 아니라 내빙 구조가 안 돼 있으면 좀 위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빙 구조를 가져야만이 얼음이 완전 녹았더라도 떠 있는 얼음이 있거든요. 그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국도 셰빙선이 있는데 이게 그 1973년도 50년이 넘은 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그 외국에서는 보면 야 이거 완전히 그 깡통 녹슨 양동이다. 이게 73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메인터넌스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결국은 이제 새로이 추가 셰빙 선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미국의 전수액들 미국에서 지으면 이 가격이 한국 뭐 짓는 가격의 두세 배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셰빙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동 항로와 북극 항로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했는데 동영상 나옵니까? 예,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북동 항로, 우리 뭐 동쪽에 보면 그 로테르담 쪽 가는 그 남방 항로 통해서는 한 7,000km가 세이빙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부산항에서 똑같이 뉴욕항으로 갈 때 기존의 파나마운을 통과하고 가는 것 대비해서 그 북서항로, 캐나다 북쪽을 통하면 여기도 한 13,000km, 로테르담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한 5,000km가 절감이 됩니다. 근데 최근 또 러시아 쪽에 아마 미국 쪽에서 한국한테 미국산 LNG를 많이 사라고 그 강요를 하는데 그 지금처럼 파나마 운하가 갈수기에 배가 많이 못 다니고 하면 저 남미를 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는
그 캐나다 북쪽을 갈 수 있는 뭐 연중이 아니더라도 해빙될 때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Сама природа помогает нам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сжижать газ вот с помощью, извините, такой низкой температуры.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там на 10% эффективнее, производить больше СПГ. 3년 넘는 공사 끝에 1단계 생산 라인이 완성돼 최초의 북극산 LNG가 생산됐습니다. И ввиду, что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огромные 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по освоению Арктики и освоению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첫 수출 LNG를 실은 선박은 한국 기업이 만든 세계 최초의 쉐빙 LNG 선입니다. 최대 2m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이 선박은 국내에서 이틀 사용할 수 있는 17만 세제곱미터의 LNG를 운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에 좀 얼음이 얼마나 녹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ata center. The summer sea ice minimum extent has dropped to its smallest size in recorded history. It's now 3.41 million square kilometers, or 1.32 million square miles. The coverage of sea ice was relatively stable from 1979 to 2000, but has since been reduced by nearly 50%. 그래서 결국 한 45년 동안에 그 절반 가까이 얼음이 이게 녹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크틱 그 아이스 데이터인데요. 이 보면 요 날짜별로 7월 달부터 시작하면 이 얼음이 좀 녹기 시작하면서 배에 다니는 항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들이 각 컬러별 그 컬러별 된 거는 상승대 종류고요. 일부는 보면 이 그 아이스 브레이크가 이제 북극점까지 왔다 갔다 하니 보이는데 이게 10월이 또 넘어가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월 돼버리면 그 이제 스톱 아이스 브레이크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수 없는. 근데 이제 이게 2015년도이기 때문에 일부 다니는 거는 그 한국에서 만든 쉐빙 LNG는 겨울이든 1년 연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면 그 아이스 컨디션을 보면요. 이게 노던 시루트 인포메이션 오피스에 나온 건데 7월부터 시작해서 그 11월 중순까지는 다닐 수 있고 약 4.5개월 다닐 수 있고 원이어 아이스, 퍼스트 이어 아이스는 한 1.6m까지 자란다. 그다음에 요거 전체로 봤을 때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14노트로 8일 만에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야말 반도입니다. 여기에 음악에 땅에 파이프만 꽂으면 그냥 가스가 나올 정도로 가스선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말하고 여기에 아크틱 LNG 2 어떤 여러 가지 LNG가 지금 계속 건설되어 올라가고 그러는데 생선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썸머 루트 해가지고 윈터 루트 그래서 1년 연중으로 저희가 LNG를 해서 아크틱 LNG 2라는 것을 이걸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특히 겨울에 북극에서는 영하 52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휠하우스도 인크로스드 하면서 이 배는 더블 액팅을 합니다. 앞으로도 깨고 이렇게 얕은 그 얇은 얼음은 앞으로 깨고요. 두꺼운 얼음은 뒤로 가면서 후미에서 깹니다. 그래서 더블 액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더블 액팅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전체 휠하우스가 완전 풀 인크로스드 타입입니다. 아마 창문도 여러분 비행기 보셨지만 삼중 유리를 해가지고 전혀 그 안에 내부에 아이싱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 컨덴싱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를 3개 달아가지고 아지 포드 3개 들어가서 각각 15메가와트짜리 3개, 45메가와트 그렇게 보면 한 6만 1,000마력 정도죠. 마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체 헐도 그 헐 자체도 마찬가지로 페인트도 특수 페인트입니다. 유리 성분 그 그라스 플레이크 집어넣어가지고 얼음하고 부딪혔을 때 이 도장 마모가 안 되도록 그런 이제 도장을 쓰면서 아이스 헐 스트렝스닝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러시아 룰을 따라서 9그 군데의 또 다른 강도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어링도 눈이 오기 때문에 인크로스드 그러니까 완전 거의 반 세마이 그 크로스된 그런 인크로스드 무어링 데크를 해서 그 아이싱 생기는 것을 방지하면서 혹한에도 무어링 장비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다음 이 배는 그 맥시멈 2.1m 얼음을 깨는, 그래서 결국은 최종 그 아이스 테스트 때 2.1m 깨는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멀 오픈시에서는 일반 LN선과 마찬가지로 19.5노트로 오픈노트에서 운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 그 이게 바우 퍼스트냐 스턴 퍼스트냐 상황 따라서 앞뒤 달리는데, 모형 시험을 하는 걸 일단 모형 시험인데 요 동영상으로 저희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이게 그 수조가 잘 돼 있는 게 아크아틱이라고 핀란드에 있는데, 이 바텀에서 얼음 깨지는 형상을 저희가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깨지는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수부 할 때도 선수부도 보시면 얼음이 잘 깨지면서 이게 바닥으로 해서 잘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잘게 잘 깨지느냐를 테스트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터닝 테스트도 합니다. 저희가 얼음 상황에서 터닝 테스트하면서 얼마나 잘 조종 성능에서 얼음을 깨면서 옆으로, 그렇게 제일 먼저 옆으로 했을 때 얼음이 깨지냐 안 깨지냐 테스트인데, 다행히 좋은 결과를 잘 얻었습니다. 이게 두꺼운 얼음 만나면 옆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스택이 돼버리는데, 저희가 선형을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여기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보시면 이제 저도 다블렉팅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얕은 얼음에서 오픈시에서는 좀 하다 얼음 만나면 이 선수분으로 깨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모형시험 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한 대로 얼음이 잘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뭐 비슷하게 하죠. 그 다음에 좀 두꺼운 얼음이라면 이런 이렇게 스턴 퍼스트로 가면 배가 더 빨라집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비어커를 끄는데 손으로 미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끌고 끄는 거하고 두 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두께라 그러면 이 스턴 퍼스트가 굉장히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실제 아이스 트라이얼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아이스 두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아이스 테스트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적절한 두께의 얼음을 찾지 못해가지고 위성과 헬리콥터를 통해서 3일 동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에 맞는 얼음을 깰 수 있는 그런 스턴퍼스라는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 하나 제일 큰 것은 이제 레벨 아이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아이스 리치를 합니다. 터닝 테스트도 물론 마찬가지 했고요. 그래서 이 만족할 만한 터닝 테스트를 제일 중요한 게 전체 그 다이아메터 어떻게 나오냐는데, 이것도 성능이 훨씬 잘 나왔고, 리치 페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섬과 섬 사이에 얼음이 쌓이면 맥시멈 두께가 1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홀수보다 훨씬 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어택 끝에 이 프로펠러 자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믹스처럼 얼음을 갈아내면서 결국은 아시다시피 300m를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지포드 세 개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프로펠러가 얼음을 갈아내면서 통과해서 결국 여러 번 통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통과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IMO에서도 폴라 코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북극 쪽에는 이제 HFO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이 이제 로설프 HFO는 있겠지만, 어쨌든 북극은 혹시나 기름이 유출되면 얼음에 이 HFO 묻어버리면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 전역에는 일단은 HFO는 금지 조항이 됐고, 노던 CO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트럭처를 봤을 때, 여러분 뭐 타이타닉 사고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강철이 얼음보다 강하지만 이 큰 덩치를 만나면 그 그냥 배가 찢어져 버립니다. 철판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스로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선수 부위, 얼음과 접하는 부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콜리전, 큰 덩어리의 아이스버그를 만났을 때 괜찮을까,
안에 내재적으로 어떻게 충격을 할까? 그 더블 사이즈는 어떻게 하면서 그걸 잘 견딜까? 그다음에 임팩트 테스트. 그래서 실제 저희가 큰 아이스 얼음 덩을 내서 배 충격 테스트까지 했고, 그다음에 아이스 로드 매저먼트까지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계산 결과가 이런 워낙 시뮬레이션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만족하면서, 특히 일반 배는 뭐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배 프레임 스페이싱이 뭐 800mm, 900mm인데 특히 아크틱 아이스 브레이크 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또 인서트해서 프레임을 하나 더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중공화에 얼음 부딪히는 그 아이스벨트 존에서는, 왜냐하면 특히 LNG 캐리어는 발라스트 컨디션하고 플로드 컨디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9.5m, 11m.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1m 해주고 그 존에는 그 인서트해서 그 프레임 스페이스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면서 그 아이스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런 보강량들을 저희가 다 결정을 하고 아이스로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어링 포스라든지 아이스버그하고 충돌했을 때 이런 해속력, 이걸 다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배 석의 구조도면을 완성을 시켰고, 이걸 다 러시아 선거까지 승인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지포드 프로필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 어떤 이 그 발전기는 총 6대가 있는데, 여기에 그 배 자체에서 나오는 LNG 가스를 가지고 발전 연료를 써서 전기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아이스 이제 콜리전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타이타닉입니다. 이 얼음하고 빙산하다 보면 스테빌리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좌초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캡사이징 되고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이건 큰 얼음은 아예 배가 스톡이 돼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보시지만 이제 저희가 만든 배가, 이 배는 15m 얼음 두께라도 그냥 아이스리치를 뚫고 나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가 작으면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단지 얼음 깨는 능력하고 이 스톡될 때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보시면 이제 얼음이 만만치 않은 게 이렇게 얼음 배 찢어집니다. 결국 이게 좀 길어져 가지고 타이타닉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어떤 선수 부분, 여러 부분에서 얼음하고 부딪혔는데 별 장사가 없는데, 특히 저희는 아예 그냥 아이스 나이프란 걸처럼 생겨가지고 배가 얼음 만나면 그냥 자동으로, 그 쉽게 말하면 그 여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바늘 하나 가지고 수박 할 때 얼음 깨듯이 그냥 얼음이 덜면 자동으로 그냥 얼음이 깨지게끔 그런 선수 아이스 나이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세계 최초 최대 악세본에서 저희가 장정시상까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꾸 제가 전직 회사를 저희 회사를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질문 좀 받겠지만, 제가 재밌는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금 잠깐 보시죠. 이또 뭐냐. 죄송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곧 조만간에 그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고 인류가 그 화성에 가게 되면 그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연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취사나 이게 난방이나 발전을 할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LNG선에서 여러 가지 뭐 장치를 다 집어넣고 제액화 장치를 집어넣고 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우주선이 스페이스 1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페이스 LNG 10이라는 걸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그 화성에 그 일론 머스크가 뭐 100만 명을 보낸다 그랬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LNG선 이런 한 척인 같으면 저희가 한국 전체가 이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명을 보내면 한국이 5천만 명이기 때문에 50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 척 보내면 한 100일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 가 있는 100만 명이 1년에 한 4척 정도만 보내면 커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은 그 화성에 있는 코리안 파빌리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을 붙였고 하여튼 코리안 마크 달고 LNG를 해서, 그럼 여기 LNG 기지 만들면
한국에서 그 화성에 가 있는 100만 명한테 우리가 좀 나눠줘 보자 팔기도 하고 그런 개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짧지만 일단 그 30분 정도 해서 제가 아틱 그 쉐빙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간단하게 뭐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겠습니다. 우선 저 철판을 그 강의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근데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철판을 포스코 걸 썼나요? 예, 예. 특별히 그 하여튼 포스코 해가지고 특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광을 포스코도 같이 여기에 조건에 맞는 철판을 만들어 예, 주려고 예. R&D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예, 대표님, 예, 예, 제가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알래스카 그 아까 저 지명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북쪽에서 예, 아래쪽으로 이제 그 프로토베이에서 예, 예, 1300km 예, 1300km 파이프. 예,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이제 오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비싸게 하기보다는 그 위쪽에서 배를 가지고 오면 어떤가 해서 제가 이제 뭐 며칠 전에 우리 그 해상법 이 브리핑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근데 예. 지금 대표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 그렇게 하신 것 저는 이미 같아요. 하여튼 그 러시아 뭐 어원이든 하원이든 러시아 알래스카 하원이든 만나고 기자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아니, 배를 근데 해라. 너. 예. 근데 노스 슬로프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얼음이 있는 데죠. 그렇죠. 여기 그 베링해가 또 마찬가지로 얼음이 어쨌든 이 11월부터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6월까지 얼음이 이게 보면 이게 뷰포트 시거든요. 예, 예. 노스롭에 얼음이 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그 선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매일매일 항해는 안 되고 그 뭐 봄, 여름, 가을만 항해하고 봄, 여름, 가을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또 많이 가져와 가지고 어디 밀집시켜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보면 그 가스라는 것은 연중 그 한번 틀면 그냥 예. 주구장창 생산을 해야 됩니다. 아, 액화시스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말 에렌지처럼 그 쉐빙 에렌슨 가지고 1년 연중으로 다니는 거죠.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안에 러시아 저 안쪽 야말에서도 싣고 오는데 여기도 충분히 아,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쇄빙선으로 예, 한겨울에도 그 그렇죠. 쇄빙이 예.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그 쉐빙 에렌지는 그 24/7입니다. 연중 내내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예. 진짜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진짜 그건 예, 대단한 기술이네요. 예. 그래서 기름 같은 경우는 그냥 상온에서 되기 때문에 생산하다 중단하면 되는데 LNG를 한번 에카시스 돌리면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6개월 동안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실어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여기 와서 그 이제 1300km 그 파이프라인 깔고 한국 일본으로 밑에서 그 이제 뭐 배를 이용하겠다 하는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프로포즈를 가면은 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건설비 자체하고 시간하고 이 파이프라인 건설하는데 1300km가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영구 동토층이 돼가지고 파일 박아놓으면 쑥쑥 깔아앉아 버리면 이 파이프 자체가 또 깨질 겁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 해결책은 유일한 게 대우 지금은 이제 하나에서 만드는 쇄빙선이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삼성중공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에서 전수하고 같이 그 만들기로 하였다가 생존 때문에 지금 중단된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삼성과 한화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또 진짜 언젠가는 또 뭐 현대도 하겠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쇄빙선을 이용해서 노스 슬롭에서 그 운송할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런 뭐 그게 실용화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많이 좀 홍보하고
이제 정부가 그걸 좀 안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서 미국과 협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이분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한한다는데, 야, 파이프라인 하지 말고 그냥 예, 배로 예. 해라. 우리가 배 예. 만들어줄게. 그게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일 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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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들 질문 권영익 계시나요? 대표님, 제가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강의 예, 너무 잘 소장님. 들었습니다. 평소 예. 존경하는 대표님 제가 강의 듣고 매번 감사드립니다. 그 최근 미국에서 쉐빙선 건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지금 현안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세 척의 쉐빙선을 2019년에 발주했는데 현재 상황이면 2030년에 그 건조가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세 척이. 예. 예. 그러면 1호기가 지금 19억 불,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정도. 2호기, 3호기가 16억 불,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건조했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가격인데 지금 USCG가 요구하는 세빙선이 10척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이제 미국 정부에다 보고를 한 상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40척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걸 현재 미국 기술로는 도저히 이게 충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필리 조선소가 제가 볼 때는 정답일 것 같은데 문제는 필리가 그런 능력이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죠. 한화의 기술이 필리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만약에 된다면은 그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 이제 필리를 인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쨌든지 워크맨십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봤을 때 거기서 이런 쉐빙 뭐 이런 배를 건조하기는 빨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더라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원래 그 조 바이든하고 그 핀란드 대통령하고 또 하나 스웨덴인가요? 세 개 나라 합쳐가지고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세척을. 근데 네. 그 시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필리에서 짓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혹시 한 척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필리 한 척 만들 때 우리는 한 두세 척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척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주게 하되 나머지는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우리가 속도감 있게 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USCG가 필요한 게 10척인데 현실적으로 아이스팩트 핀란드, 캐나다, 미국 이게 3개국이 아이스팩트를 체결하긴 했는데 거기서도 예, 나오는 맞아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뭐 세 척이나 6척 정도 지어서 미국에다가 그 용선 이렇게 장기 용선 우리가 이제 BBC HP라고 하는데 그런 예. 용도로 빌려주는 방식을 채택을 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건 이제 예, 우리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김비현 깊이 있는 교수님께서 이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는데. 예, 그건 너무 깊이 있는 건 하지 말고요. 지금 시간이 예, 예. 있으니까요. 예, 그 정도 오늘 요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제 2강으로 가겠습니다. 저 대표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